안녕하십니까. 리버티 연구소 리버티 연구소장입니다. 자,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과연 중립성을 지켜가지고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아주 큽니다. 지난 1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수처법 해설을 통해서 이 사건들과 이 기사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 후보자로서 최종으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게 지난번 그 1탄에서는 말씀드렸었죠. 이 공수처법을 알려고 한다면 이 공수처법을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관련된 요 법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형법 122조부터 133조의 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1500, 한 3, 40개 되는데 그 3, 40개의 모든 법을 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아니고 형법과 관련된 형법 중에서도 122조부터 133조, 그게 무슨 법이었죠? 그게 형법 제7장에 나오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포, 공무상 비밀누설과 선거방해, 그리고 돈을 받는 거, 돈을 준다고 하는 거, 약속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진욱 이 후보자가 공수처 관련 우려 현실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공수처법에서 나오는 제3조 독립성을 믿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은 수사처와 관련해서 일체의 관여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되었을 때는 현 정권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말씀드리냐? 공수처법 제2장 조직에 대한 얘기를 나눠드릴 거예요. 처장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처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차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사처의 검사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수사처의 검사를 임명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검사를 서브할 수 있는 수사관들은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 행정관리는 누구누구 할 수 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받는지, 요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욱이라는 분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명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살펴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법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1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국회의원들도 본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그리고 공수처법을 심의했던 일부 법사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원내대표 단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공수처법 전문을 봤을까 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아마 공수처법을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자, 처장 김진욱 처장 후보자가 어떻게 지명이 됐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처장의 자격 있고, 먼저 이게 중요해요. 후보자 추천. 그럼 공수처장 후보자는 누가 추천을 하길래 대통령이 지명을 하느냐? 요
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서 후보 추천회가 있는데 이거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한 명 있고 자 요렇게 7명이서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럼 이 7명 추천하는 7명은 또 누가 추천을 하느냐? 이게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1명, 법원행정처장이 또 1명,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명, 그리고 그 외에 교섭단체인데 지금은 교섭단체라고 해가지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 교섭권을 지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있죠. 나머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해서 그 7명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 7명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7명이 몇 명? 2명을 추천합니다. 2명을 누구에게 추천하냐?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1명을 지명합니다. 이때 바로 임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명을 먼저 하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명을 강행하는 겁니다. 뭐 강행이라고 표현은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지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명의 위원이 어떤 2명을 추천하느냐?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각호에 있는 15년 이상 일했던 사람, 판사로서,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이런 일들을 15년 동안 했던 사람 2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욱 연구관은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그 프로필을 보면은 뭐 헌법 연구관부터 나오는데 이건 10년밖에 안 돼요. 그럼 10년밖에 안 되면은 결격 사유잖아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 변호사를 했어요. 약 한 12년을 그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라고 하죠. 김앤장이라는 곳에서 하고 또 판사 생활을 한 3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랑 판사 생활만 해도 한 15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이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뭘 해야 되냐?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인사청문을 새해 첫날 출근을 하면서 인사청문 준비단으로 출근을 하면서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출근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인사청문회인데 인사청문회는 그럼 누가 하냐?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국회법에 나옵니다. 국회법. 제가 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기사 어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 법을 찾아봐야 돼요. 법을 그럼 어디서 찾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쫙 나와요. 그래서 국회법을 검색을 해보면 국회법 제65조 2에 인사청문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대통령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인사청문 임명과 관련된 첨부 서류를 해야 돼요. 직업, 학력, 경력, 사실증명서 같은 거, 병역신고사항,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득세, 재납세, 뭐 종합토지세 납부, 체납은 없는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 요 5개 이상 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제출을 하면 국회는 어떻게 되냐?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달력을 한번 봅시다. 그 인사청문 동의서가 어저께 1월 4일 날 갔다고 했으니까
달력을 한번 보면 올해 달력을 4일날 갔죠. 4일날 갔으니까 20일 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주 갔죠. 두 주 갔죠. 세 주 갔죠. 보통 이제 21주니까. 그러니까 요 때는 인사청문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이 안 된 걸로 뉴스상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국회 회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열리도록 돼 있으니까 요 상간, 그러니까 요때 이때 줬으니까 4일 날 줬으니까 뭐 요때는 준비한다고 하고 한 요때 하지 않을까.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럼 인사청문회를 지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본인이 뭐 막 여당 쪽에서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신년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뭐 큰 하자가 없으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김진욱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아니라 초대 공수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초대 공수처장이 된 다음에 무슨 일부터 해야 되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도 김진욱 공수처 후보자가 현 정권의 압박으로부터 대비해야 되는 일, 맞서서 해야 되는 일, 지켜내야 되는 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출범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출범을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수사처에 수사 검사하고 수사관하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둬야지 수사처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조직을 관리해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면 이게 공수처 조직도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매 있어가지고 검색을 게으르하게 하지 마십시오. 공수처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공수처장 한 명 지명했죠. 지금 김진욱 씨로 인사청문회 준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한 18일 그 있는 주간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임기는 3년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세팅이 안 됐어요. 이 처장이 이제 세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출범을 하든 수사를 하든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차장도 임명을 해야 되고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야 되고 공수처 수사관 그리고 행정직들을 임명을 해야지 공수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장 임명과 동시에 이게 빠르게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법에 나오는 거예요. 차장은 임명을 어떻게 하냐? 자, 또 이게 7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장은 10년 이상. 근데 제5조 1항 각호에 제적했던 사람. 아까 한번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15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처장은 15년, 차장은 1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검사를, 변호사를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뭐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 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된 종사했던 사람이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차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장이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는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이제는 처장이 제청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제청의 뜻이 뭐냐?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제청을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어학사전.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테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나 이 사람 차장으로 하고 싶으니까 결정해달라. 그래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상소를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 김진욱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임명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법에 따르면. 그리고 차장도 임기가 처장과 같이 3년이고 정년은 63세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논란이 어떻게 되냐. 공수처 처장에서 공수처 차장으로 물길이 옮깁니다. 그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수처 차장만은 민변 출신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 김진욱 씨가 말했죠. 자, 김진욱 다시 한번 칩니다. 정확한 워딩. 공수처 관련 우려 현실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우려가 뭡니까? 중립성이죠. 그러면 첫 번째 시험대가 뭐냐? 이 공수처 차장을 누구로 해서 대통령한테 제청할 것이냐를 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첫 번째 숙제예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가진 첫 번째 숙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이 차장 선임하는 것을 압박을 견뎌내는 거. 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의중을 드러내서 차장을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이 있을 경우 이 처장 김진욱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진욱이 이것을 지켜낸다면 자기가 말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차장이 임명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진욱 씨도 임명과 그 지명과 동시에 차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끝냈을 거라고 봐요. 이미 자기가 점쳐놓은 사람이 그 누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수처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라도 차장 임명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거나 뭐 뒤로 빼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통령에 지명할 거고 대통령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임명을 하겠죠. 그리고 뭐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뭐 내심 내키지 않더라도 여기서 반대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사처 검사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검사는 한 2,2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추미애 장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을 막 내치게 할 때 추미애 장관이 거의 전부가 뭐 이성윤과 같은 사람, 뭐 이성윤 똘마니 이런 사람들 빼고 거의 전부가 성명서를 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는 절차상으로도 맞지가 않다. 제거해달라. 그런데 공수처 수사처 검사는 몇 명밖에 안 되냐면 25명 이내로 돼 있어요. 근데 25명인데 처장과 차장 포함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2,3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거기에 23명입니다. 공수처는. 그건 뭡니까?
1%예요. 1%, 검찰 조직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게 되는데, 그럼 이 23명을 어떻게 임명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공수처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을 하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똑같죠? 아까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에서 정할 때 7명 나온다고 했죠. 여기는 공수처 내에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처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나오죠? 그리고 차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거 다 빼고 필요 없고 그냥 처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처장편 1명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 2명, 민주당 있죠. 그리고 교섭단체, 그 외의 교섭단체는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인사위원 2명,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스텝 1에서 공수처 처장 김진욱 처장이 되고 나서 압박을 못 견뎌서 중립에 실패해서 대통령이나 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사람이 차장으로 임명이 됐을 경우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3명이에요. 차장은 이 경우에 삔또가 상하겠죠. 소위 말하는. 그러면 국민의힘 그리고 차장에 임명한 사람 요 4사람이 똘똘 뭉쳐서 한 편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스텝 2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수처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한 사람이 하려고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본인이 지켜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이 수사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4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2명은 그냥 제껴요. 어차피 자기네 사람 추천, 뭐 민변 출신이든 뭐 민변 출신이 아니더라도 자기네 우호적인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안 치겠죠. 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명.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 2명이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현 정권 수사를 위해서 강력한 사람 2명을 추천하겠죠. 그럼 2대 2예요. 그럼 여기 제낍니다. 그럼 3명이 남는데 그럼 처장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처장은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2명이 남는데 아까 스텝 1에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되면 한 사람 또 확보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국민의힘 2명 그럼 4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 정권 수사가 가능한 검사들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차장을 현 정권 인사로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 하고 그리고 김진욱 본인이
중립성대로 움직이지 않고 현 정권 수사를 안 하겠다 하면 5명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학식 있는 사람 1명 같이 짬짬 일을 해버리면 벌써 뭐 5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반수 찬성은 현 정권 수사 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똘똘 무장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검사를 임명하다. 23명을. 그러면 뭐 윤석열 쫓아내기 작전에서 봤듯이 이용구, 뭐 박은정, 뭐 박은정의 남편인 이종근, 심재철, 뭐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23명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권 수사가 아니라 타겟이 야당 수사단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진우 후보자가 본인이 말한 대로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스텝, 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차장을 임명하는 건 원스텝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현 정권의 압박을 이겨내야 되고, 두 번째, 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 인사위원회로부터 수사처 검사를 어떻게 조직화할지, 이게 두 번째 현 정권의 압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본인이 말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 세 번째, 수사관이거든요. 수사관은 이 23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 뭐 경력이 1년이든 뭐하든 상관없습니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은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 수사관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남국 같은 사람도 변호사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냥 수사관으로 들어가서 권력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냥 검찰을 오히려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관이 더 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검사가 수사관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텝 3입니다. 이 수사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40명 이내로 하니까 뭐 40명까지 채우겠죠. 자기 돈도 아니니까 공무원 월급은. 40명까지 채우는 이 수사관을 처장 본인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수사관들을 임명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조국 사건, 조국이 막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처음으로 막 나왔던 날이 있죠. 그때 뭐가 논란이 있었냐면 김태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이 막 폭로를 해가지고 세상이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 김태우 수사관 같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색채가 어떤 색채인지, 그 사람들이 현 정권의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법률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처장이 본인이 임명하니까. 이게 스텝 3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직원 행정 20명. 이것도 뭐 처장이 임명하겠죠. 행정 직원들이 그 안에서 수사나 들은 풍원들, 친한 수사관이나 그 안에서 새로 사귄 검사들한테 들은 풍월들을 외부에 뿌락지처럼
갖다 주지 않을 사람들로 임명하는 것이 스텝 4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김진욱 후보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만 인사청문회가 끝나서 본인만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게임은 그 다음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차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는 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를 23명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를 서브하는 수사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직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네 가지를 지켜내야 된다. 현 정권의 압박으로부터.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실컷 떠들어댄 공수처 관련 우려를 현실화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거짓말로 대국민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가 1월 18일 그 주간에 끝이 나면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 주부터 떠들썩하게 차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인사위원회를 누구로 해서 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냐, 수사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막 설 명절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때 본인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 공수처의 첫 스텝은 완전히 꼬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국민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보수는 어떻게 하냐? 처장 보수는 차관에 예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차관의 봉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불필요한 말인데 뭐 워낙 궁금해들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차관급은 올해 1억 3,189만 4천 원이다. 그러니까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연봉이 1억 3,198만 4천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진욱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연구관인 지금도 이 정도 수준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3천만 원 수준. 1억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수준. 그러니까 별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상으로는 본인 소명에 따라 이곳에 왔다. 그러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인사구성을 제대로 해라. 증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차장의 보수는 뭐하냐? 고위 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 등급에 예에서 준한다. 그러니까 뭐 차관 밑에 차관 뭐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검사 예에 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따라서 보수는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본인만 공수처장에 오른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오르는 순간 그 한 달 동안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거다. 차장을 우리 사람으로 해라. 그리고 검사를 우리 사람으로 해라. 수사관은 우리 사람으로 해라. 심지어 행정직원까지 우리 사람을 써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네 가지를 견뎌내지 않고 그 중립성에 입각해서 본인의 말대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거의 뭐 국민의 우려대로 완전히 그냥 야당 탄압 수사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